12주차 1교시 창직을 통한 사업 아이디어 도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론인데요. 앞서 그 창직을 통해서 이제 그 분야에 먼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분야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기술 사업화 단계 확장된 모형을 제가 제시를 했고 0단계부터 13단계까지 이제 그 프로세스별로 예측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극복했을 때 남들과 차별화된 사업 성공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Critical Success Factor라 해가 CSF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Critical Success Factor를 처음부터 이렇게 알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분야에 우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창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 그러한 창직은 사실은 그런 혁신적인 모델이 도출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분야에서 먼저 그러한 셀프 어떻게 보면 인턴으로서 스스로가 다양한 차원의 그런 경력을 쌓아서 그 중간 영역을 본인이 선점을 한다면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어떤 창직이 나오겠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아이템을 이제 도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먼저 유통을 이렇게 해 본으로써 그 분야에서 경쟁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 경쟁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요. 그리고 경쟁자 대비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뭐고 그리고 내가 보완해야 될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서 탑다운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 기반의 접근 방법이다. 즉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먼저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떻습니까? 이런 유통이나 이런 걸 해보면 거기서 경쟁자들 제품들을 많이 다뤄보게 되죠.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창업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 요즘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특히나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 온라인 쇼핑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쇼핑 문화 중에서도 이러한 자기 제품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 제품들을 이렇게 이제 핸들링을 하는데 요즘은 외국에서 많이 직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글로벌적인 안목도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비즈니스 모델 예시를 들었는데 이 글로벌 셀러라는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픈 마켓은 이렇게 주문 결제 인프라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요. 보통 수수료가
6에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네이버 쇼핑몰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법인으로 이렇게 설립할 수도 있지만 또 법인 설립하면 그걸 또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어떤 법적 부담도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개인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에 쇼핑몰만 개설해서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선주문 후사입 즉 쇼핑몰에다가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해서 일단 올립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이 그것을 보고 주문을 하게 되고요. 그 주문한 그 오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쪽에서 바로 나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했을 때 일단은 장점이 재고 부담이 덜합니다. 재고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어떤 결제를 이런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그런 돈 결제 부분이 또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이러한 인프라 네이버 쇼핑몰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입맛에 맞는 어떤 키워드를 잘 구사를 하면 또 그 광고나 홍보가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마켓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내가 글로벌 셀러로서 외국의 제품들을 검색하는 역량을 가지고 많이 검색을 해서 그것을 국내에 나의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고 구매자가 이제 주문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문 처리를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배송 대행사를 통해서 물품을 검수하고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고객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고객한테 항상 인지할 때는 이 제품은 즉시 배송이 아니고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이런 문구가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기반의 접근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탑다운 방식의 한 사례로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창직 창업 로드맵 프로세스를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당 분야에서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창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큰 단계가 이 공통 핵심 역량 개발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유통 마케팅 분야에서 먼저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의 그 안목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러한 것으로 아이템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시제품도 만들고 그걸로 판매해서 엑시트하는 그래서 제조 서비스 쪽에 그런
앱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창직을 위해서 기업가 정신으로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창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정의를 또 할 수 있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가 정신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솔루션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역량인데, 그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통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제 메가 트렌드 시대에, 앞으로 100세 시대에 그래도 공통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 비전, 이걸 메이커스 3대 역량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보면 이 비전, 즉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SNS라든지 이런 쇼핑몰 마케팅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앱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런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 개발이라는 게 뭐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좀 접근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이 웹페이지를 예를 들면 이런 웹페이지가 스마트폰에 들어간 게 저는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에 대해서 그래도 홈페이지 구축하듯이 이런 앱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그 생각을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3D 설계 역량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적인 역량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3D 설계하면 힘든 거 아니냐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를 가지고 3차원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앱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제법 있습니다. 쉽게 직관적으로 3D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메이커스 3대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 메이커가 어떤 의미냐, 메이커라는 거는 이거죠. 메이커라는 거는 한마디로 생각을 손끝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그거를 프로토타입까지는 만들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지 사업계획서를 더 충실하게 쓸 수가 있고, 또 초기에 그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제품의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 이게 안 된다면 그래도 그런 것을 근처에까지라도 가보고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개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이커스 3대 역량 교육 강화,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이 동아리 모집이라 돼 있는데, 이제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이 빠른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가진 거랑 다른 사람이 가진 거와 결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소통, 공감, 이런 역량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을 서로가 구성을 해서 그래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창업 기초 교육.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즘 그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창업 관련된 그런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K 스타트업 창업진흥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K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단계별로 이 창업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먼저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은 이제 또 이런 창업대학원에서 또 물어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팀 빌딩을 해서 어떤 이게 동아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가상의 회사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함께 공동으로 뭔가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죠. 그걸 공동창업보육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동창업보육 공간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본인의 그 책상 하나를 두고 이렇게 같이 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에 보면 이 보육 공간 지원 사업이라는 것 검색해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를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그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같은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아까 그 팀 빌딩을 위해서 그런 좋은 분들을 서로가 같이 협업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장의 그 수요를 파악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먼저 그 분야에서 유통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유통 마케팅 창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이런 글로벌 셀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먼저 듣고요. 그래서 요즘 그 학원을 뭐 가서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글로벌 셀러 교육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신사임당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면 이런 글로벌 셀러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그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성공 사례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셀러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유통을 해보는 거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유통 협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하고 또 여기 유통 마케팅 경험을 축적해서
이제 보면 이제 유통 마케팅을 하다 보면 자본력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걸로 외주 용역을 줘서 OEM이나 ODM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꼭 본인이 개발 안 하더라도 외주를 줘서 자기사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OEM 또는 ODM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대기업들도 OEM이나 ODM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제조 시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시장의 수요를 분석해서 그 컨셉을 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통 마케팅 경험을 축적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조업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창직을 통한 창업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창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아이템을 발굴을 하는 단계, 여기가 이제 1단계라 보면 되는데, 그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러한 역량, 메이커스 역량과 그 다음에 HR, 즉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역량, 이런 게 결합이 돼서 네, 그리고 또 요 창직을 통해서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수요 기반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프로토타입으로 아이템을 만들죠.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수합 분석, 그 다음에 SDP, 포피 통해서 본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품을 가지고 이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이 시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는 단계가 한 3단계 정도 되고 시제품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제품 개발을 해서 5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시제품 신서비스 구현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그 시장을 반응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이제 7단계 엔지니어링 단계로 넘어가서 9단계 양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기업 인정하고 이런 성장 단계를 거쳐 가지고 엑시트까지 해서 이제 로드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 기반 접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요 접근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장의 그 수요를 알기 위해서 먼저 처음부터 제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유통, 마케팅 또는 이런 것을 먼저 해서 경쟁 제품을 먼저 다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구현해서 R&D, 연구 개발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메이커스 역량과 즉 생각을 손끝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역량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